안녕하세요.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수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업은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주원초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체험학습을 두고 학교 운영위원회 측과 학교 측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교육청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신청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체험학습을 1년에 2번 나가야 한다는 학교 운영위원회 측과 안전상의 문제로 한 번만 활동을 하겠다는 교사 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무게감 있는 두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국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제8대 회장 김진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초등교사 초대회장 김학희입니다. 2023년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선생님들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회나 교육부와 같은 기관과 소통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협회는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주원초 사건을 접하면서 먼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쪽, 그다음에 교사 측 이렇게 딱 모시게 돼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거를 하는 일인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 연합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나 지역 사회의 그 실정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뭐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좀 자세하게는 이따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원초 사건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건인데 왜 이게 이렇게 양측이 대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크게 벌어졌나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주 저는 이 문제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은 늘상 있었지만 시대에 맞게끔 그냥 드러났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사 측 입장?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학교의 입장이 참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학교장님께서 2명의 학부모와 교사 양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까 해서 저도 전화를 드렸었고 했는데 이런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항상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사님께 건의드렸던 거는 이 사건은 학우니와 교사의 갈등 프레임으로 가지 말고 둘 다 현장 체험을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장 체험을 갈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에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으로 결과가 되어서 조금 서로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것 같아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갈등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조율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죠? 네, 누구의 잘못입니까?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100%의 책임 소재는 없어요. 양쪽 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공론화된 상태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두 다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회장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갈등은 어느 사회 구조에서나 그 단체에서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는 그 조직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룰을 정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을 갈등으로만 보지 말고 분명히 어떤 다른 측면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보다는 일어나는 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달리하고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두 분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하는 거는 네.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 회장님 조금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교육청이 잘못했습니다. 우문 현답이십니다. 교육청이 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네. 안전하게 현장 체험을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했었으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사들이 서로 다툼이 되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났다. 동의하십니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은 네. 학부모들의 조금 무게를 더 잘못의 무게를 더 주고 싶은 게 학부모님들. 네, 제가 작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들이 군의를 갔대. 네. 군의를 갔는데 군의를 가면 중대장하고 이렇게 단체 톡이 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그 단체 톡에다가 이게 글을 올렸습니다.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부모들이 네. 거기다 글을 올리는데 굳이 이 더운데 무슨 행군 맞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중대장이 행군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군대에서만 그런 문제가 생겼겠냐는 겁니다. 걔네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분명히 그런 단체들이 있었을 거야, 학부모들이. 그 단체 학부모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제안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물론 다수결이지만 사실은 소수에서 여론에서 끌려간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소수의 그 부모들이 대다수 침묵하는 부모들이 딸려가 버리는 그렇게 하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요걸 또 그렇게 받으시나? 아주 너무 노련하신데. 근데 솔직히 이제 학군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폭을 좀 해야겠는데 학군이라는 존재가 교사 측에서는 편하지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알고 계시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 측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군이가 완장이라서 완장을 찾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완장하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학부모는 또 그걸 완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완장을 찾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완장을 위한 완장을 찾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늘 뭔가 좀 불편해 이 말이거든. 그런데 한 번도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 측에서 학군이하고 진심으로 뭔가를 저는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네, 왜냐하면 왜 불편하다니까. 전부 다 이게 법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솔직히 딴지건다고 생각이 드는 그 딴지건다고 거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건 소통이 잘못됐다. 그리고 학군위에서 또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일부의 그런 학군위 그 위원들이 완장의 느낌이 들도록 뭐 조금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걸 완장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방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내 아이 학생들 우리 애들을 위한 마지막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학원이가 제대로 해야만 학교도 편해지고 선생님도 편해지고 또 내 아이를 학교 보낸 대다수의 학부모들도 편해진다는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만 된다. 선발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겨우 몇 시간의 연수 교육 그거 받고 뭐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전국에 12만 명 중에 거의 대다수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나라 교육을 단번에 바꿔낼 수 힘을 있는 합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단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학원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주원초만 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갈등이 감정의 문제로 된 것 같다. 실제로 되게 완장찬 느낌 약간 현실에서도 느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와 국회 이것처럼 이제 학교랑 학군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학교는 집행하고 학군이는 심의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불편한 관계는 맞아요. 왜냐면 서로 견제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편함이 잘못됐다, 싫다라는 감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 이게 사실 저는 불편함은 당연한 거고 학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교사로서 일단 첫 번째는 학군이가 학부모님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구성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다수가. 예, 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특히나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절 보지 마세요. 이쪽 보고 얘기하세요. 아 그럴까요? 아니 저는 말 고는 사람 보더라고요. 아니요. 여기가 직접 가게예요. 이제 학군이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그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아니라 자기 애기 문제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편중돼 있다, 편애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이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선생님들, 교육 전문가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안건들을 제시했을 때에는 사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충 계획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과 협의하고 워크숍도 하고 관리자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계획인데 그거를 잠깐 보시고 자기 애기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만이 있고 무시당한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군이랑 학교 선생님들이랑 원팀이 되어서 학교 교육, 학생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신뢰관계 아까 말했지만 소통도 안 되고 신뢰도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불편한 관계로만 유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정말 한순간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대부분의 전국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한 40%는 학부모, 그 다음에 40%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한 20%는 지역 유지. 물론 60%가 학부모 쪽이다 보니 여론이 쏠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리를 잘 잡음으로 해서 충분히 이 학교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이 두 번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네. 서로 간에 돌아올 수도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그냥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일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그거는 뭐 서로가 그래 한 번 가자 두 번 가자 하면 될 일인데 근데 그 한 번 두 번을 놓고 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대결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사실
조금은 든다라는 거죠. 그 내용상으로 봐서. 교사 측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원초를 받아보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 번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그 아까 말했지만 그 강원도 그 현장 체험 관련된 판결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제 2번을 한 번으로 줄이자라고 했었고 그걸 학부모님들한테 설문도 보냈고 학생들한테도 보냈고 그래서 설문 결과 그래 한 번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나서 그걸 심의안에 올렸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학원위원님께서 아니다 기존대로 2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까 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일이 될 사안은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이거 네. 무슨 애들 이게 한 번 가냐, 네. 2번 가냐, 그럼 누가 3번 가자. 이거 사실 그거는 어떠한 명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결정했는데 왜 바꿔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고 아까 중재를 하고 구성원들끼리 신뢰관계가 있었으면 우리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이게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대화의 소통을 안 해버리고 이제 서로 자기들이 옳다. 이제 감정으로 네, 치달았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제가 전화 드렸을 때도 잘 조율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양쪽 입장 귀를 막아버린 거죠. 서로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거지. 그 체험학습을 가는 주체는 학생이잖아. 저도 학생이 한 번 가고 싶은지 2번 가고 싶은지 물어봤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물어봤나요?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도 학교는 모든 결정을 할 때 학부모, 학생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생들도 똑같이 말해요. 현장 체험 가고 싶다. 다만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면 아이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니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요새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애들도 똑같이 말해. 우리도 가고 싶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불안하다면 그럼 우리는 안전한 현장 체험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 구두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뭐 네이버 폼이나 구글 시트나 아니면 정말 아니 우리 설문지를 군에 다닐 나눠서 때 소원술이 많이 썼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소원술 때 제대로 쓸 수 있나 그래도 그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게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결과는 애들도 선생님 말에 또 찬성했다. 인정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포인트든 간에 학생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애들 체험을 늘려주기 위해서 2번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그다음에 선생님들 쪽에서 이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왜 선생님한테 묻느냐 이 문제를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교사 측에서도 얘기를 한다면 아까 이제 한 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번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찾아오는 활동, 아이들에게서 현장 체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야외 활동에 너무 꽂혀가지고 야외 활동이 무슨 선이 아니고 최선의 교육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기다 보니 선생님들이 그냥 안 가겠다가 아니라 대안까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아이들의 그래도 적어도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대안까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애들을 위해서 했는데 만큼 왜 대안도 그걸- 제시했고 할 대안도 만큼은 만들고 했다. 고민했는데 왜 이거에 대한 인정은 안 해주고 무조건 왜 한 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매도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서운한 거죠. 서운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안 해 이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체 프로그램 우리가 좀 제시해 주자 하면서 그거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업체도 불러야 되지, 계약도 해야 되지, 모든 작업들을 선생님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약을 해놔야 본인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예약 다 해놨는데 준비 다 해놨는데 학부모님께서 그냥 나가야 된다 이래 버리니 고민하고 고생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양쪽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이하고 학교 측하고 잘 연합이 돼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무지하게 많죠. 뭐 수십 년 동안에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해서 학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민주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그 학교마다의 특성에 맞게끔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로
학교 측이 학부모들이나 또는 학교의 독단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제 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뭐 100%다 퍼펙트하게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방금 주원초 사안이 그냥 원래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많이 겪는 문제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재가 안 됐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 이제 항상 제가 감사하는 게 중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학운이는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 제가 맞습니다. 자랑을 했더니 미리 해주시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교 폭력법이 들어오면서 학교에 판결자들이 늘어나 버렸어요. 법적으로 유죄, 무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적 접근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방금 이런 문제 있을 때도 사실은 그 공동체끼리 중재를 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이제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질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사실 주원초 사건은 이게 결국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2학기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아, 걱정되죠? 또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애들만 피해 볼 텐데 좀 그런 접근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협회가 같이 만난 이유가 이 사안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훼손된 무너져 버린 신뢰 관계를 빨리 회복시켜야 2학기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뜻이 맞아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럼 중재자 역할을 우리 둘이 같이 해봅시다. 아, 지금 중재자 굉장히 키포인트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중재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회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중재자로는 제가 이 학원이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주장하는 게 시작한 내용인데 왜 제가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든 인간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통이 좀 모자랐다, 소통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소통이 부족한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할 줄을 몰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학생들 간의 분쟁에서 경찰이 들어온다. 이거는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완전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거는 막장이다. 이 사회가 그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아직 미성년이 여물지 않은 그 애들한테 정말로 인생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회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학운이가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지역위원도 있으니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선생님이 화가 났으면 그 40%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들어주면 되잖아. 어떤 부분이 네 속상한 게 뭐고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래 막 자기 화난 이야기를 해. 그럼 맞다 그래 맞다. 나도 그런 경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학부모가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 열이 났어. 씩씩거리고 왔어. 그런데 같은 학부모가 차 한잔 합시다. 앉혀놓고 이야기 들어주면 맞다. 그래. 내 그 입장 압니다. 저는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교내 문제의 절반은 저는 소멸될 거라고 본다. 일단 내가 다 감정을 쏟아낼 수는 그렇지. 있어도 들어만 줘도 된다네. 들어주면 가라앉는다니까. 그 역할을 대한민국에 12만 명이나 있는 이 학교 운영위원들이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경찰이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미 이쪽으로 들어오지 그런 않고.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교육부는 희한하게 다른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냐. 있는 조직이라고 활용하고 너무나도 좋은 조직이 있고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그럼 뭐 이거를 교육부장 면담 한번 해야지 이거를.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사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까요? 네, 사실 선생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법 폐지를 해야 된다. 학교 현장에 법적인 판결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 교육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그 속에서 법적 판결, 너무 단기적인 판결이 딱 나오게 돼버리면 선생님들은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학교에 더 이상 판결자가 판치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아이의 정말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조금 길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들이 늘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문제는 어느 사회는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중재가 아닌 판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중재자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저도 그거를 계속 얘기했었고 선생님들도 그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중재자를 역할을 학운위가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 악성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학운위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는 또 차담회라는 게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건의해서 이런 중재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고 교육부도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서 돕고 싶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해졌어요. 갑자기 너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학교 현장이 그래요. 사실은 학교 현장 90%는 훈훈합니다. 99%가 훈훈할 거예요. 사실. 맞아요. 1%가 시끄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0.1% 갑시다. 0.1%. 정정하겠습니다. 99.9%는 이렇게 훈훈합니다. 그런데 0.1%가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0.1%를 아무도 중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점점점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0.1%의 그분들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아파요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 서진아 대표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느냐고 내가 또 화를 내. 그렇죠. 이 말입니다. 네. 화를 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걸 주다. 이 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가려고 하면 화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이 내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 내가 아파요 하는 소리로 변환해서 들으면 그분의 아픔이 안다니까. 왜? 분명히 그분들이 저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 그거는 그분의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학부모예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학교에 융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사회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이가 받을 그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화냈겠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중재자라는 건 0.1%도 그럼. 다 들어주고 안고 가야 된다. 그분을 들어주고 아프다라는 거를 그런 측면으로만 봐준다면 이 사회가 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모님들도 다 자기 애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거지 우리 애기 한번 나 잘못돼봐라 이렇게 하실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근데 그동안은 교사들한테 풀었어요. 근데 교사는 그 아이만 보는 개인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쳤으면 좋겠어 알려주고 이런 건데 그걸 우리 애만 혼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사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정말 제3의 단체인 학운위가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균형감 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원초 얘기로 저는 밖에 확 붙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너무 훈훈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네, 자, 이 훈훈한 마무리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한 줄 평은 회장님이 나오셨어도.
학운이는 땡땡땡이다. 그러므로 학운이와 교사의 관계는 땡땡땡이다. 여기는 교사는 땡땡땡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운이의 관계는 땡땡땡이다. 어렵습니다. 왜냐? 회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길게 뺐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학운이는 잠자는 어벤져스다. 와우. 그리고 나갑니까 이거? 학운이와 교사의 관계는 네. 방패가 되어야 된다. 학운이가 그렇게 방패가 돼야 된다. 저는 교사는 최고의 학교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 선생님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부심을 갖게 되면 사실 학원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과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약하게 되면 그런 작은 반응에도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최고의 학교 교육 전문가로서 전혀 다른 의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모두 수용해서 결국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있어서 학운이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운이와 교사의 관계는 원팀입니다. 원팀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 교육, 학교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파트너예요.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학생이라는 목표점이 있거든요.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한 팀이라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서로 같이 노력하면 저는 학교 교육 정상화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제 생각에는 핫 이슈,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 중재자의 역할이 딱 끼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운이와 이 교사 측에서 한 팀이 돼서 활동하게 될 모습을 저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